행기총 제7강 제4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제2절 행정절차상 하자와 관련 문제 1번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취소 사유인 절차상 하자가 실체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만으로 당해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판례는 절차상의 하자를 독자적 위법 사유로 본다. 2번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실체적 내용의 하자가 없는 이상 절차적 하자만으로 독립된 위법 사유가 되지 않는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판례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 없이 절차상의 하자를 독자적 위법 사유로 본다. 3번 행정청이 청문회 사전 통지 기간을 다소 어겼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회 사전 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제요된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의 청문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청문서 2달 기간을 다소 어겼지만 영업자가 의하지 아니한 채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진 경우 하자의 지유 여부, 적극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의 청문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청문서 2달 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청문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행정처분은 일단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청문제도의 취지는 처분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영업자에게 미리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한 권리 침해를 예방하려는 데에 있는 것임을 고려하여 볼 때 가령 행정청이 청문서 2달 기간을 다소 어겼다 하더라도 영업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2달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제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번 과세처분의 절차에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과세관청은 그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는 것과 위 확정 판결의 기판력의 저촉 여부, 소급 과세의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 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그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제3절 행정절차법 1번 행정절차법상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범위 행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 목적과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2번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근거 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행정청이 당사자가 신청하는 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소급, 이때 이유를 제시한 경우의 의미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신청하는 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때 이유를 제시한 경우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유제 1.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근거 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라 할지라도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로서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해야 하고 그러지 아니하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정답은 X입니다. 유제 2. 행정청이 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다. 편 2021. 정답은 X입니다. 3번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특정 명업의 허가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허가를 할 경우 그 허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참조 행정절차법 제23조 처분의 이유 제시 제1항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항 행정청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4번 교육부 장관이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적격 사유가 없는 A와 B 총장 후보자 가운데 A 후보자가 상대적으로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대통령에게 총장으로 A 후보자를 임용 제청한 경우 교육부 장관은 B 후보자에게 개별 심사 항목이나 총장 임용 적격성에 대한 정성적 평가 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힐 의무가 있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교육부 장관이 부적격 사유가 없는 후보자들 사이에서 어떤 후보자를 상대적으로 총장 임용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임용 제청하는 경우 임용 제청 행위 자체로서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 적극, 여기에서 나아가 교육부 장관에게 개별 심사 항목이나 고려 요소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자세히 밝힐 의무가 있는지 여부, 소극, 교육부 장관이 어떤 후보자를 총장 임용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여 배제하고 다른 후보자를 임용 제청하는 경우라면 배제한 후보자에게 연구윤리 위반, 선거 부정, 그 밖의 비위 행위 등과 같은 부적격 사유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부적격 사유가 없는 후보자들 사이에서 어떤 후보자를 상대적으로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임용 제청하는 경우라면 이는 후보자의 경력, 인격, 능력, 대학 운영 계획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장 임용의 적격성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그 판단 결과를 수치화하거나 이유 제시를 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어떤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용 제청하는 행위 자체에 그가 총장으로 더욱 적합하다는 정성적 평가 결과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로써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나아가 교육부 장관에게 개별 심사 항목이나 고려 요소에 대한 평가 결과를 더 자세히 밝힐 의무까지는 없다. 5번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며 그 신청의 구비 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행정절차법 제17조 3조 행정절차법 제17조 처분의 신청 제4항 행정청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제5항 행정청은 신청의 구비 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6번 신청인이 신청서의 접수에 앞서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서 및 그 구비 서류의 내용 검토를 부탁하였고 공무원이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검토한 후 구비 서류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신청인이 신청서를 접수시키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검토를 부탁한 행위는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신청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구비 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행위를 신청 거부로 보아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행정청에 대한 신청의 의사표시의 방법 구행정절차법 제17조 제3항 본문은 행정청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신청인의 행정청에 대한 신청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행정청의 허가 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신청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7번 민원사항의 신청 서류의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더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민원 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그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의 정도 및 그 내용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항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민원 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민원 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7일의 기간 내에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에 민원 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접수된 민원 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 소종의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은 1. 보완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2. 그 내용 또한 형식적, 절차적인 요건이거나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 등이라야 한다. 따라서 건축부로 허가 처분을 하면서 그 사유의 하나로 소방시설과 관련된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의견을 들고 있으나 그 보완이 가능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건축 허가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8번 신청한 내용의 일부를 행정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내용 전체를 배척하여야 하며
일부에 대해서 인용하는 처분을 할 수는 없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신청한 내용의 일부를 행정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일부에 대해서 인용하는 처분을 할 수는 있다. 9번.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면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원칙적 적극,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서 사전 통지와 의견 창취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의견 제출 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 제출 기한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다만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처분의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사전 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10번. 행정절차법이 처분의 처리기간을 정하는 것은 신청에 따른 사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 규정에 불과할 뿐 강행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청이 처리기간이 지나 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행정절차법이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처분, 민원의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이 강행 규정인지 여부, 소급, 행정청이 처리기간을 지나 처분을 한 경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민원 처리 진행 상황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급. 행정절차법 제19조 제1항은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법정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법정 민원의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법정 민원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났으나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민원인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 진행 상황과 처리 완료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를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처분이나 민원의 처리기간을 정하는 것은 신청에 따른 사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 규정에 불과할 뿐 강행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행정청이 처리기간이 지나 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민원처리 진행 상황 통지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부가적인 제도일 뿐 그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 12번.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진급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은 진급 예정자로서 가지는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이어서 행정절차법상의 의견 제출 기회 등을 주어야 하며 수사과정 및 징계과정에서 자신의 비위 행위에 대한 해명 기회를 가졌다는 사정만으로 사전 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군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진급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군인사법 및 그 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따르면 원고와 같이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자는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되거나 진급 선발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진급 예정자 명단 순위에 따라 진급하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진급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은 진급 예정자로서 가지는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고, 한편 군인사법 및 그 시행령에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자의 진급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처분이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원고가 수사 과정 및 징계 과정에서 자신의 비위 행위에 대한 해명 기회를 가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 제22조 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13번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 통지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소종의 처분의 사전 통지 대상이 되는지 여부. 소급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의견 제출 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 제출 기한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사전 통지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14번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청은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도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2호 참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 통지 제4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창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15번 퇴직연금의 환수 결정은 당사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행정청은 환수 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법령상 확정된 의무의 부과의 경우에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니다. 퇴직연금의 환수 결정 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이나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급. 퇴직연금의 환수 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기는 하나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 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 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이나 신의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16번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행정청은 침입적 행정처분을 할 때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 자격의 박탈 및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 허가의 취소의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의견 청취, 제1항,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항목에 처분을 하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 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 허가의 취소. 판례는 행정행위를 하기 전에 법령 등에서 규정된 소정의 청문이나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그 행위는 취소 사유로 본다.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처분의 근거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청문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청문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청문 제도는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 사유의 시정 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행정청이 특히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그 처분의 근거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상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러한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17번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 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 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입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17번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 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 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입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18번 행정청과 당사자가 청문 절차를 배제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협약의 체결로 청문 실시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청문회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회 실시 등 의견 청취 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둔 경우 청문회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급, 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회 실시 등 의견 청취 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행정절차법의 목적 및 청문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협약의 체결로 청문회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청문회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유제 1. 행정청이 당사자와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회 실시 등 의견 청취 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협약의 체결로 청문회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청문회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은 5입니다. 유제 2. 행정청이 당사자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회 실시 등 의견 청취 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면 이를 금지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은 X입니다. 19번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하면서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무효이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국가공무원법 제13조 제2항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13조 소청인의 진술권 제1항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 20번 행정절차법상 청문은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청문회 공개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행정절차법 제30조 참조 행정절차법 제30조 청문회 공개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1번 갑은 대령진급 예정제로 선발 공표되었으나 육군참모총장은 국방부 장관에게 갑이 대령진급 선발 이전에 군납업자로부터의 금품 수수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 및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진급 낙천을 건의하였다. 이에 국방부 장관은 군인사법 제31조 등에 따라 대령진급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러자 갑은 대령진급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회 등을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어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갑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대령진급 선발 취소 처분은 권익을 제한하는 침입적 행정처분이다. 2. 갑이 수사 과정 및 징계 과정에서 자신의 비위 행위에 대한 해명 기회를 가졌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회 등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이라도 그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4. 만약 위 취소 소송에서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경우라도 부을 대령으로 진급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행정청이 침입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해설 1번 지문은 O이고 2번 지문은 X입니다. 군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진급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에 군인사법 및 그 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따르면 원고와 같이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자는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되거나 진급 선발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진급 예정자 명단 순위에 따라 진급하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진급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은 진급 예정자로서 가지는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고, 한편 군인사법 및 그 시행령에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자의 진급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처분이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원고가 수사과정 및 징계과정에서 자신의 비위 행위에 대한 해명 기회를 가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 제22조 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번 지문은 O입니다.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범위, 행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 목적과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 4번 지문은 O입니다. 판결에 의해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거부 처분이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등 적법한 형식을 갖추어 재처분을 하면 된다. 이때 행정청은 실체적 요건을 심사하여 신청된 대로 처분을 할 수도 있고 다시 거부 처분을 할 수도 있다. 행정청이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절차, 방법의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종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그러한 처분도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취소 사유가 행정처분의 절차, 방법의 위법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처분 행정청은 그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종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처분도 위 조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한다.
5번 지문은 O입니다. 해설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원칙적 적극,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 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군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진급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제4절 인허가 의제 제도 1번 건축법에서 인허가 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 의제 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여 건축 허가에 관할 행정청으로 그 청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건축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가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 적극 건축법에서 인허가 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 의제 사항과 관련하여 건축 허가 또는 건축 신고에 관할 행정청으로 그 청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 의제 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건축법과 인허가 의제 사항 관련 법률은 각기 고유한 목적이 있고 건축신고와 인허가 의제 사항도 각각 별개의 제도적 취지가 있으며 그 요건 또한 달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건축신고를 하려는 자는 인허가 의제 사항 관련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건축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인허가 의제 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관하여도 심사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다. 2번 A군수는 가배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관련 규정에 따라 농지의 전용 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A군수가 가백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3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허가 등 전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농지의 전용 허가만이 의제되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는 없다. 2.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갑이 농지의 전용 허가와 관련한 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갑에 대해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의 효력은 유지하면서 의제된 농지의 전용 허가만을 철회할 수 있다. 3. 의제된 농지의 전용 허가에 형식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갑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처분도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것이 된다. 4. 갑에 대해 농지의 전용 허가가 취소되었고 이를 이유로 사업계획 승인 처분이 취소된 경우 갑은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를 다투어야 하며 따로 농지의 전용 허가의 취소를 다툴 수는 없다. 5. 갑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처분 이후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35조에 따른 허가 등 의제가 행정권한의 과도한 침해임을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경우라도 위헌 결정과 달리 헌법 불합치 결정은 당해 사건에 대해서도 소구표가 미치지 않는다. 해설 1번 지문은 X입니다. A군수가 갑에게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35조 제1항 제4호의 농지의 전용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 농지의 전용 허가만이 의제되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인허가 의제 제도의 의미 1. 중소기업 창업법 제35조 제1항의 인허가 의제 조항은 창업자가 신속하게 공장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창구를 단일화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 승인 시에 그 인허가가 의제될 뿐이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 의제 사항에 관하여 일괄하여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업무처리 지침 제15조 제1항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인허가 사항을 제외하고 일부만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2. 그리고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에 관한 제출 서류, 절차 및 기준, 승인 조건 부과에 관하여 해당 인허가 근거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인허가 의제의 취지가 의제된 인허가 사항에 관한 개별 법령상의 절차나 요건 심사를 폐지하는 데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번 지문은 5입니다. 구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경우 의제된 인허가만 취소 내지 철회함으로써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의 효력은 유지하면서 해당 의제된 인허가의 효력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구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35조 제1항, 제33조 제4항,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 처리 지침의 내용,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소기업 창업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경우 의제된 인허가만 취소 내지 철회함으로써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의 효력은 유지하면서 해당 의제된 인허가의 효력만을 소멸시킬 수 있다. 1. 사업계획 승인으로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효력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나 철회가 허용될 필요가 있다. 특히 업무처리 지침 제18조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으로 의제된 인허가 사항의 변경 절차를 두고 있는데 사업계획 승인 후 의제된 인허가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면 의제된 인허가 사항과 관련하여 취소 또는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제된 인허가의 효력만을 소멸시키는 취소 또는 철회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와 같이 사업계획 승인으로 의제된 인허가 중 일부를 취소 또는 철회하면 취소 또는 철회된 인허가를 제외한 나머지 인허가만 의제된 상태가 된다. 이 경우 당초 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사업 관련 인허가 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만 인허가가 의제되었다가 의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인허가가 불가한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것처럼 취소 또는 철회된 인허가 사항에 대한 재인허가가 불가한 경우 사업계획 승인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3번 지문은 X입니다. 의제된 농지의 전용 허가에 형식적 하자가 있더라도 갑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처분도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에 하자가 있어 이해관계인이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취소를 구할 대상, 의제된 인허가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구주택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관계행정청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 승인 처분을 할 때 인허가 등이 의제될 뿐이고 각 호에 열거된 모든 인허가 등에 관하여 일괄하여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처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인허가 의제 대상이 되는 처분에 어떤 하자가 있더라도 그로써 해당 인허가 의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여지가 있게 될 뿐이고 그러한 사정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처분 자체의 위법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또한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적어도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나 철회가 허용될 수 있고 이러한 직권 취소, 철회가 가능한 이상 그 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쟁송 취소 역시 허용된다. 따라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며 의제된 인허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4번 지문은 X입니다. 갑은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와는 별도로
농지의 전용 허가의 취소를 별도로 다툴 수 있다. 군수가 갑주식회사의 구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35조에 따라 산지 전용 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산지 전용 허가와 관련하여 재해방지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산지 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첨부하였는데 각 회사가 재해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지 전용 허가 취소를 통보하고 이어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장 설립 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각 회사의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한 사안에서 의제된 산지 전용 허가 취소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산지 전용 허가를 제외한 나머지 인허가 사항만 의제된 사업계획 승인 취소와 별도로 산지 전용 허가 취소를 다툴 필요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산지 전용 허가 취소는 군수가 의제된 산지 전용 허가의 효력을 소멸시킴으로써 각 회사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의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의제된 산지 전용 허가 취소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2. 그리고 이 사건 산지 전용 허가 취소에 따라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은 산지 전용 허가를 제외한 나머지 인허가 사항만 의제하는 것이 되므로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산지 전용 허가를 제외한 나머지 인허가 사항만 의제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산지 전용 허가 취소와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 취소가 그 대상과 범위를 달리하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 취소와 별도로 이 사건 산지 전용 허가 취소를 다툴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산지 전용 허가 취소를 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우선 이 사건 산지 전용 허가 취소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하여 판단하고 만약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산지 전용 허가 재취득이 불가한지를 심리하여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 취소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산지 전용 허가 취소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까지 취소된 이상 다툴 실익도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산지 전용 허가 취소의 취소 청구를 각하하였다. 그리하여 이 사건 산지 전용 허가 취소가 적법한지 여부, 적법하다면 산지 전용 허가 재취득이 불가한지 여부를 심리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판시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번 지문은 X입니다. 헌법불합치 결정도 위헌 결정과 마찬가지로 당해 사건에 대해서 소구표가 미친다. 구사립학교법 제53조의 제3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구표가 미치는 범위, 어떠한 법률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 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 입법의 소급 적용 여부와 소급 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기는 하지만 구사립학교법 1997 1월 13일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이 것 제53조의 제3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나 위헌 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 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위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위헌법불합치 결정 당시에 위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구표가 미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개정 사립학교법 부칙 제2항의 경과 조치의 적용 범위에 이들 사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법률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사립학교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제1절 정보공개 청구권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번 검찰보존사무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기하여 제정된 법무부령이므로 불기소 사건 기록의 열람, 등사의 제한을 정하고 있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는 법규 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검찰보존사무규칙의 법적 성질, 행정규칙, 같은 규칙에서 불기소 사건 기록 등의 열람, 등사를 제한하는 것이 900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9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소종의 법률에 의한 명령은 법률의 위임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첨부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 명령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비록 법무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중 불기소 사건 기록 등의 열람, 등사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위임 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위 규칙에 의한 열람, 등사의 제한을 구정보공개법 제9조제 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번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비공개 사유의 주장, 입증 책임은 피고인 공공기관에 있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공공기관이 국민으로부터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취해야 할 조치 국민의 알 권리, 즉 정보의 접근, 수집, 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고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도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위법, 제9조가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민으로부터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위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 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왜 각 호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주장, 증명하여야만 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번 정보공개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방법으로 정보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공공기관이 대상 정보를 공개하되 방문하여 수령하라고 결정하여 통지한 경우 청구인에게 특정한 공개 방법을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라 할 수 없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특정한 정보공개 방법을 지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 적극,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한 경우 정보공개 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 처분을 한 것인지 여부, 적극 900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이가 정보공개 방법도 아울러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비전자적 형태의 정보에 관해서도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재량 판단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청구인의 편의를 제고함으로써 구정보공개법의 목적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특정한 공개 방법을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 신청권이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정보공개 청구 중 정보공개 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 처분을 한 것이고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에서 정보공개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방법으로 정보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공공기관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라고 통지한 것은 정보공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중 일부를 거부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번. 아래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대학교에 재학 중인 을은 2015학년도 2학기에 수강한 B과목에서 F학점을 받았다. 그러나 을은 해당 과목 시험에서 답안을 성실히 작성하였고 담당 시간 강사가 요구하는 과제를 제출하였으며 해당 학기의 결석이 1회에 그쳐 자신이 받은 F학점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을은 해당 과목의 채점 기준표와 채점이 완료된 자신의 답안지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내용으로 답안을 작성하였다고 생각되는 병의 답안지의 공개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A대학교 총장인 갑에게 청구하였다. 그러나 갑은 을이 요청한 자료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이고 시간 강사가 채점 기준표와 답안지를 보관하고 있어 대학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1. 갑의 비공개 결정은 거부 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 통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A대학교가 사립대학교라면 을이 요청한 자료는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3. B과목에 대한 성적 통지가 성적통지서 교부가 아닌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전자 문서는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한다. 4. 만약 사안과는 달리 을의 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 복제물의 교부가 아닌 열람만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공개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갑에게 인정되지 아니한다. 5. 만약 사안과는 달리 공개 청구 대상 답안지 및 채점 기준표가 A대학교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관리되었지만 문서 보존 연한이 지나 폐기되었다면 이들 답안지 및 채점 기준표를 더 이상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A대학교에 있다. 해설 1번 지문은 오입니다.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결정은 거부 처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거부 처분의 경우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번 지문은 X입니다. 사립대학교도 정보공개 의무자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급, 정보공개 의무기관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 형성권에 속하고 이에 따라 입법자는 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보공개 의무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정하였는 바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여기에 정보공개의 목적, 교육의 공공성 및 공사립학교의 동질성,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및 보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보면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한정적, 일시적, 국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모법인 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3번 지문은 오입니다. 공개 대상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4번 지문은 오입니다.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 방법을 선택하여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경우 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그 공개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
소극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조, 제5조,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자각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 방법을 선택하여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 공개 청구자가 선택한 공개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5번 지문은 오입니다.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의 소재, 공개 청구자,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의 소재, 공공기관 정보 공개 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1.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 청구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2.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 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5번 갑은 행정처물이 지출한 업무 추진비의 예산 집행 내역과 지출 증빙서 등에 관하여 을에게 정보 공개 청구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갑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을은 열람의 방식으로 공개할 수 없다. 2. 공개 청구된 지출 증빙서에 간담회 등 행사 참석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일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을은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해 정보비 공개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갑이 공개 청구한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을에게 있다. 4. 을의 정보비 공개 결정에 대한 갑의 이의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었을 경우에 갑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한 정보비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갑이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하여 인용 재결을 받았음에도 을이 정보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 갑은 행정심판법상 간접 강제 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설 1번 지문은 오입니다. 공공기관에게 정보 공개 방법을 변경할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자각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 방법을 선택하여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경우 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그 공개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 소극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조, 제5조,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자각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 방법을 선택하여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 공개 청구자가 선택한 공개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번 지문은 X입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대상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 두 부분이 구별되고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가 일부 기재되어 있더라도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하여야 한다. 3번 지문은 오입니다.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의 소재, 공개 청구자,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의 소재, 공공기관 정보 공개 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2일,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 청구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2.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 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다. 4번 지문은 오입니다. 정보공개법상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은 임의 절차이다. 5번 지문은 오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거부처분 취소 재결이나 처분명령 재결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정보공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에 간접 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6번 환경부는 전국에 유통 중인 생수 7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신용훼손 등을 이유로 제조사 병등의 명단은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갑은 환경부 장관에게 제조사 명단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다. 갑의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하여 을은 명단의 공개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갑은 을의 거부 처분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정보공개 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갑이 을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 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3. 을은 갑이 공개 청구한 대상 정보와 관련이 있는 제3자인 병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제3자의 권리 구제 수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만일 병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을이 공개 결정을 하였다면 병은 그 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갑이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을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해설 1번 지문은 오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참조. 2번 지문은 오입니다.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그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적극 정보 공개 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 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3번 지문은 오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참조. 4번 지문은 X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참조. 5번 지문은 O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 참조.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7번 갑은 A를 강간죄로 고소하였고 관할 검찰청 검사는 사건을 수사한 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A를 기소하였다. 그 후 갑은 관할 검찰청 검사장 을에게 이 사건 공소장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억, 갑이 청구한 공개 대상 정보가 공소장 원본일 필요는 없다. 니은, 왜 공소장의 내용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면 을은 그 이유를 들어 갑의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디귿,
위 공소장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면 공소장을 더 이상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을에게 있다. 리을, 을이 갑의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한 경우 갑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기억지문은 5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문서가 원본이어야 하는지 여부, 소극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니은 지문은 X입니다.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고 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구법 제8조 제2항은 정보 공개 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공개의 방법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개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디귿 지문은 5입니다.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의 소재, 공개 청구자,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의 소재, 공공기관 정보 공개 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1.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 청구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2.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 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다. 리을 지문은 5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 참조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